오늘은 통합 측정 시스템 한 학기 동안 한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체의 6자유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물체의 6자유도는 병진운동 3가지, 회전운동 3가지가 있다. 병진운동은 좌표 축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운동을 얘기하고, 회전운동은 그 좌표 축을 형성하는 그 축의 수직인 평면상에서 회전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위치 자유도, 선형 자유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X, Y, Z축을 따라서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 자유도 또는 회전 자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U, V, W 3가지가 있다. 요거 그 다음에 자유도는 물체가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성분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모든 부품은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X, Y, Z, U, V, W. 그리고 자유도를 이제 구속한다는 말을 쓰는데, 이 자유도라는 말은 사실 측정에서는 좀 생소해요. 최근에 이 내용을 이제 접목을 하는 건데, 기구학이나 동력학 이런 데서는 막 로봇가 움직이고 하니까 이 개념이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하고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냐면 측정 좌표계 설정하고 연결해서 이 자유도 구속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6자유도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로 보면 데이텀 설정, 측정 좌표계 설정, 여러분들 뉴로매저로 보면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이동, 이런 거하고 같은 의미다 라는 거예요. 데이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좌표계 정렬. 그래서 이 물체의 자유도 구속이라는 이 표현은 데이텀 설정, 측정 좌표계 정렬 이것처럼 같은 개념인데 표현만 다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병진운동이라는 것은 좌표 축, 그 다음에 회전운동이라는 것은 각 축을 기준축으로 하는 회전운동이다. 근데 이 자유도를 표기하는 게, 병진운동은 X, Y, Z 이렇게 표기를 해요. 다 공통적으로. 근데 회전운동은 동력학이나 기구학 이런 데서는 피치, 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 3차원 측정 시간이나 공차 해석 시간에는 RX, RY, RZ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요게 또 ASME 미국 규격에서는 UVW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RX, RY, RZ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나 U, V, W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같은 의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를 이제 측정기에서 어떻게 구속을 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측정기가 좌표축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자유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좌표축이 하나 있다, 이런 경우는 하나죠. Z 하나, 이건 XY, 얘는 XYZ 이렇게 좌표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기억을 하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좌표축이 이렇게 있는데
Z가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TZ 구속되는 거예요. XY가 있으니까 TX, TY 구속되는 거죠. XYZ가 다 있으니까 TX, TY, TZ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전운동 구속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느냐? 이 회전운동이 이루어지는 작업평면이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전운동 구속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1차원 TX 여기서는 회전운동을 구속하려면 TZ의 수직인 작업평면이 뭐예요? 예? XY죠, 당연히. 얘는 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작업평면이 XY 평면이에요. XY 평면. 그런데 이 XY 평면상에서 얘는 구속되는 그 병진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 높이 측정기에서 있어? 없어? 네. 없으니까 XY 평면을 구성할 수 없으니까 얘는 회전운동을 구속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얘는 다 구속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영기는 작업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 게 XY 평면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RX를 구속하려면 어떤 작업평면이 필요해요? YZ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Z라는 축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구속이 불가능하죠. RY를 구속하려면 어떤 작업평면이 필요해요? XZ가 필요하죠. 그런데 Z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불가능하죠. 그럼 RZ를 구속하려면은 어떤 작업평면이 필요해요? XY. 근데 여기 XY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속이 가능했던 거예요. 3차원 측정기는 XYZ 다 있으니까 RX, RY, RZ 다 구속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측정기는 좌표 축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회전운동을 구속한다, 뭘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게 뭐예요?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 거죠.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는 거죠. 도면을 보고 우리가 그 도면에 맞춰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데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결정하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가 활용하는 게 뭐냐 하면 측정기가 가지고 있는 좌표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는 좌표축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자유도 구속하는 그 기능을 실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지금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5개 그 문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을 했을 때 이 중에서 틀린 게 어떤 거냐, 맞는 말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 바탕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립성을 고려한 기준 형체 적용. 요거는 지금 이게 외경이기 때문에, 그죠? 이 제품은 외경이기 때문에 여기
n이 무슨 기호라 그랬죠? 최소 외접원 또는 원통. 그 다음에 x는 최대 내접원 또는 원통,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조립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외측은 외측에 조립될 수 있는 형체를 가정해서 계산을 하고, 내측은 내측에 맞는 기준원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기준원이 달라지면 변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기준원이 달라지면 첫 번째 지름이 달라진다. 두 번째 중심 위치, 이게 달라지죠.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이제 기압 편차가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조립성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상 편차, 진원도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위치도, 흔들림, 이런 내용들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조립성을 고려한 기준 형체 적용이 중요하다라는 게 얘기했죠. 여기서 지금 것은 이제 원통 형상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평면 형상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탄젠트, 접하다. 전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여기서는 원을 얘기했고, 여기서는 뭐 직선, 평면 얘기했는데, 늘 얘기하지만 원, 직선, 원, 점, 이런 요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평면하고 원통만 존재하는 거죠. 또는 뭐 원뿔도 있겠죠. 즉 1차원이나 2차원 형상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3차원 형상이다. 예를 들면 이런 원통 또는 이런 평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원하고 직선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원으로 측정을 하는 이유는 이 원통 전체가 같은 패턴으로 가공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어느 한 단면을 잘라서 원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전부 원통인 거죠. 원통상의 한 단면을 잘라가지고 다른 쪽도 같은 패턴으로 가공이 됐을 거다 라는 가정하에 원을 재는 거예요. 그리고 직선 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직선을 재는 것도 이 직선을 재는데, 직선이라는 물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평면 자체가 전체가 다 같은 패턴으로 가공이 됐을 거다 라고 가정을 해서 직선을 측정하는 거다. 점도 마찬가지예요. 점도 그냥 이게 사실 이면의 직각이고 평면도가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그런 가정하에 이 점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지면 실제 점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100% 안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완벽한 가공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내접원, 외접원, 전면 이런 것을 언급한 이유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밀한 치수를 가공한다. 치수라는 게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10.00
0, 1이다. 이렇게 가공이 됐다. 예를 들면 도면에 C 플러스 마이너스 0.001 이렇게 규제가 됐다. 이런 것들이 기하 편차가 정확하게 가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게 면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면 이걸 치수로 할 거냐, 이걸 치수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상편차,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가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 위치, 윤곽도, 흔들림 이런 것들이 다 잘 가공이 돼야 결국은 크기라고 하는 이 치수가 잘 가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이제 표면, 이게 우리가 했던 진원도하고 표면 거칠기예요. 가장 밑바닥에 진원도 표면 거칠기로 시작해가지고 형상편차, 자세편차, 위치편차 이런 것들이 잘 가공이 돼야 이 치수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차 해석 뭐 이런 거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오차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설계에서는 완벽하게 원통을 가공해라 라고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설계에서는 원통을 가공하라고 그랬지만 가공을 할 형체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3D 공면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설계자가 얘는 3D 공면이에요. 근데 설계자는 이 제품이 원통이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원통을 가공을 하라고 했는데 3D 공면을 가공하니까 이게 평가가 안 되죠. 그래서 측정에서는 어떻게 하냐? 측정에서는 이 좌표를 전부 측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뭘로 하냐 하면 3D 공면이지만 측정에서는 원통으로 계산을 해요. 왜냐? 설계에서 원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 이 세 가지는 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측정은 설계 형체에 맞춰서 계산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제품에는 조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가공 형체 자체가 3D 공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 측정에서 측정한 그 결과가 이 측정 형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립을 하면 조립이 안 되는 거야. 요런 제품, 요거 지금 게이지거든요. 요런 게이지를 딱 조립을 했을 때 측정 형체하고 안 맞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제 치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제일 먼저 발견돼서 시작된 게 무슨 원리라고 그랬죠? 테일러의 원리 배웠죠. 테일러의 원리. 테일러라는 사람이 게이지로 검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원통을 한 단면 원을 이렇게 재가지고 합격했는데 실제 조립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이런 조립성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테일러의 원리가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ISO에서 배운 포락의 원리, 포락의 조건, 포락의 원리 뭐 이런 거 배웠죠? 요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수 표시할 때 LP라는 기호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GG 뭐 이런 거 있었죠. LP는 뭐예요? 로컬 포인트. 이런 원통인데 요 두 포인트 간에 요걸 지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보세요.
얘가 측정을 했는데 LP로 요 포인트로 계산하니까 요게 지름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LP를 여러 군데 쟀겠죠. 여러 군데 쟀는데 그 중에서 하여튼 제일 큰 거를 그러면 LP라고 했어. 왜냐? 제일 커야 거기에 이제 상대방 조립이 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조립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LP로 쟀을 때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진직도라는 거가 이제 고려가 안 된 거죠. 원통에. 그래서 이것을 다 고려를 하려면 GN으로 치수를 계산해야 조립이 된다. 이건 지금 이 원통이 조립이 가능한 거죠. 얘는 조립이 안 되는 거고. GN은 무슨 약자예요? G는 글로벌, L은 로컬. 로컬은 부분적으로 잰다는 거고 글로벌은 전체를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N은 최소 외조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N이라는 것은 최소 외접 형체로부터 계산된 거다. 뭐 내접은 반대로 마찬가지죠. 같은 경우인데 이제 내측이냐 외측이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G라는 것은 글로벌 가우스, 그죠? 가우시안. 이거는 평균값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면에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포락의 조건, 그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치수를 재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치수를 재는 게 아니고 이 치수를 재주는 거예요. 이 치수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측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아까 문제 그 기준원이 바뀌면 지름이 바뀐다. 이렇게. 요게 MIC, 요게 MCC. 그 다음에 요 빨간 게 평균. 그래서 지름이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조립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평균원을 했더니 여기가 조립이 안 되더라. 그래서 조립이 가능한 이런 링게이지를 가진 원을 가정해서 지름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내접원은 이제 반대 현상이고, 그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위치가 위치도에 따라, 기준원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래서 위치도 동심도 흔들림 이런 것이 다 바뀐다. 왜냐? 기준원에 따라서 이게 중심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n이 붙으면 여기처럼 요게 실제 형상인데 요 외접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내접원은 마찬가지로 이게 내경이니까 지금 이게 제품이에요. 요거 여기에 조립되는 내접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립성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면. 지금 이것이 이면의 평면도가 이런데 이걸 좀 과장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프가 거칠기처럼 보이죠? 거칠기가 아니고 평면도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 평행도가 0.1이라는 이 규제는 데이텀에 대해서 0.1 이내에
이 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이고 확 벗어났어요. 이게 벗어났죠? 불량. t가 없었으면 얘는 그냥 불량이에요. 근데 여기에 t가 붙었기 때문에 계산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t를 적용하지 않으면 데이텀을 기준으로 평행한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값이 평행도예요. 근데 t를 적용을 하면 여기에 상대 부품이 조립되는 것을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조립이 되면 얘가 여기 이 점들에 접촉해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평면도 이런 것 접촉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 평행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를 적용한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평행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합격인데 얘를 적용을 하면 얘는 합격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전면의 개념 조립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예. 여기 보면 여러분 기호가 최대 내접이죠. 최대 내접하고 최소 외접이 앞자리가 똑같이 m이야. 그러다 보니 앞자리를 m을 쓸 수가 없어서 최소 외접은 그 옆에 있는 n을 쓰고 최대 내접은 그 옆에 있는 x를 썼어요. 근데 최소 내접원이다, 최소 외접원이다, 최대 내접원이다 하는 얘기는 원통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IC, MCC 이런 것들은 원통에만 적용이 돼요. 그럼 이런 개념을 평면에다 적용하려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평면이 이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상대 부품이 이쪽에 이렇게 접촉되느냐 아니면 이쪽에 이렇게 접촉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평면에서는 원통에서는 MIC, MC 쓰는데 평면에서는 탄젠트를 쓴다. 그래서 여기에 탄젠트가 있는 거예요. T 탄젠트 N, T, X. 그래서 여기에 최소 영역법, 최소 자승법 이거는 그러면 왜 M하고 L 이걸 쓰지 않고 여기는 C를 쓰고 여기는 G를 썼느냐? 이건 여러분들 아시죠? 최소 자승법은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 이런 계산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우시안 계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G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 영역법도 마찬가지로 최비쇼프라는 사람이 이런 그 계산 방식을 처음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C라고 붙인 거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텀 우선순위의 영향. 여러분들은 평면인데 평면 직선 점으로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정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데이텀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다.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이 있는데 1차 데이텀에서 구속한 데이텀은 2차 데이텀에서 건드릴 수가 없죠. 2차 데이텀에서 구속한 것은 3차에서 건드릴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다 보니까 평면을 했을 때 1차, 2차, 3차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평면 직선 점으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인데 1차 데이텀에서 tx, tz, 그 다음에 rx, ry, 2차 데이텀에서 ty, rz, 3차 데이텀에서 tx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이거를 평면으로 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유도 구속 항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평면으로 했다고 봐봐요. 평면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1차 데이텀에서 tz, rx, ry가 구속이 v가 아니고 ry가 구속이 됐어요. 2차 데이텀에서도 평면을 측정을 했더니 여기서 ty, rx, rz 이걸 구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rx는 이미 여기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구속할 수 없는 게 되죠. 3차 데이텀에서도 마찬가지로 평면을 측정을 했더니 tx의 ry, rz가 구속이 되는데 ry, rz는 이미 그죠? rz 여기서 구속이 됐고 ry 이미 여기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구속할 수가 없고 요것만 구속이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면으로 하나, 평면, 직선, 점으로 하나 구속할 수 있는 성분이 마찬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평면으로 안 하고 평면, 직선, 점으로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각 면이 이상적이어야 된다. 즉 평면도가 제로이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직각으로 가공되어 있다. 직각도가 제로다. 이런 가정하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과학을 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은 불가능하지만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1차 데이텀은 다른 데이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평면도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평면을 이렇게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이게 법선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면을 이렇게 측정을 했다. 그럼 법선이 이게 돼요. 그래서 평면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평면도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난다 라는 거고요. 이 세타만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면을 회전을 하는 그 면도 이 1차 데이텀의 평면도에 의해서 영향을 실제로 받는 거죠. 자, 그럼 2차 데이텀 한번 볼게요. 얘가 원래는 완벽한 직각도가 완벽하다 그러면 여기가 y 값이어야 돼요. 근데 직각도가 이만큼 틀어졌다고 하면 얘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대요. 직각도가 이게 틀어졌다고 하면 만약에 이면 이 밑에서 측정을 하면 당연히 이쪽이 벌어졌으니까 이 측정값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y1 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제 여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되는 뭐 반대쪽일 수도 있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데이텀에서 결정한 좌표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럼 이만큼을 그냥
부담을 안고 갈 거냐, 아니면은 가장 안쪽으로 측정해서 또는 뭐 중간으로 측정해서 이 변화량을 반으로 줄일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3차 데이터는 마찬가지예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봐봐요. 공간적 면하고 얘가 직각이라고 하면 점 하나를 찍었을 때 이 x가 원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세타만큼 직각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 x1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1차 데이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2차 데이텀도 그죠? 얘가 1차 데이텀에 대해서 이 2차 데이텀도 아까 직각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 데이텀에서 좌표계 정렬한 거하고 얘의 이쪽 방향으로 직각으로 가공이 되어 있다면 이 빨간 면처럼 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가공이 됐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x1이 아니고 x2만큼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의 직각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평면도의 영향은 생략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또 평면도 또 여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연 평면 직선 점으로 하는 것이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로는 기압 편차를 고려해서 측정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평면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